안녕하세요. 나당부 양부자입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시죠? 오늘 영상은 특히 청약을 노리고 있거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20, 30대가 보면 엄청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몇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도 가져갈 수 있으실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꿀팁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집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대 분리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게 가구와 다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대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가족이란 나와 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구란 혈연에 관계없이 가족이 아니어도 같이 거주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한 가구로 볼 수 있겠죠?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세대와 가구의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데요. 세대 분리에서 세대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니 이번에 잘 정리해 두셨다가 유연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의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세대 분리란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취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20, 30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집을 구매할 예정이고 특히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다면 빨리 세대분리부터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낼 필요가 전혀 없는 세금을 정말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갖고 계시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제가 집을 한 채 구매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부모님 집 한 채, 저희 집 한 채 이렇게 따로 보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자녀가 집을 사게 된다면 주택수가 합산이 돼요.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의 세율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내야 하는 세금이 커진다는 뜻이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라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택수가 많을수록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이 높아져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예시로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비교해볼게요. 취득세의 경우 표를 보시면 1주택자는 1에서 3%인 반면에 2주택자는 8%를 낼 수도 있어요. 만약 제가 세대 분리를 해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최소 취득세로 500만원을 내는 반면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서 1세대 2주택자라면 취득세를 무려 4천만원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또한 양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5억 원짜리 주택을 하나 갖고 계셔서 그 주택을 팔면 2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가정해 볼게요.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비과세로 양도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주택을 구매해서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신다면 양도세만 무려 5,600만원 이상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도세율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인 경매 단타로 고수익 내는 법에서도 다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대 분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도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본인의 청약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부모님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청약을 넣으려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자녀는 청약에서 무주택자 조건이 아닌 1주택자 조건인 상태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주택수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무주택자가 청약을 하는 것과 1주택자가 청약을 해서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줄 만큼 주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1주택자들은 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만약 본인이 청약을 노리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더더욱 빨리 세대 분리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근데 세대 분리는 부모님과 따로 산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세대 분리 요건에 대해 아직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세대 분리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세대 분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 30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 혼인한 경우. 세 번째,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즉, 나라에서는 일정 나이가 넘어섰거나 결혼을 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특히 20, 30대 중에서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의 40%란 최소한의 경제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8만원으로서 여기에 40%인 월 84만원 정도를 꾸준히 벌고 있다면 중위소득 40%를 만족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버는 돈이 중위소득의 40%인 월 84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의 말씀을 참고해보자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정부24에 접속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법처럼 부동산을 계약하고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죠. 근데 가끔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도 있어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전입신고가 되는 물건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꽤나 전입신고를 안 해주는 곳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세대분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집을 구매하거나 청약을 넣기 전에 세대분리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세대분리 요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한 달에 약 84만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된다는 것. 세 번째,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정부24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대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녀가 집을 덜컥 샀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셨다? 그럼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가족의 주택수와 합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니 이 부분도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세대분리에서 취득세와 양도세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취득세에서는 세대분리 기준을 주민등록표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 같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으로 자녀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면 취득세에서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주민등록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실제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양도세에서는 전입신고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 인정이 안 돼서 주택수가 합산이 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양도세가 취득세보다 세대분리 여부를 더 깐깐하게 본다는 건데, 아무래도 취득세는 집을 사는 시점에 바로 내야 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금액도 훨씬 크고 집을 팔고 나서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보니 실질과세 원칙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럼 국세청이 어떻게 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번 확인하는 건 아니고 집을 팔기 직전에 급하게 세대 분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나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전입이 너무 먼 곳에 되어 있는 경우처럼 누가 봐도 의심될 경우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카드 사용 장소, 통신 기지국 조회 내용 등으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세대 분리 조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죠. 몇 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절세를 위해서, 그리고 청약에 높은 확률로 당첨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세대 분리. 이제 세대와 가구의 차이, 세대 분리에 따른 세금 차이와 달라지는 청약 조건, 그리고 세대 분리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히 아시게 됐죠? 다음번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